네, 오늘 뉴욕 증시 폭락 장세를 나타냈습니다. 3대 지수가 장중 내내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종가 기준으로도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다우 지수가 전장 대비 2.79% 급락한 수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800포인트 이상 폭락한 수준을 나타냈고요. S&P 500 지수 역시 3.88% 급락을 하면서 공식적으로 약세장 국면에 진입을 했습니다. 지금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 제일 큰 폭으로 폭락을 했는데요. 전장 대비 무려 4.68% 폭락한 수준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오늘 뉴욕 시간으로 월요일인데요. 그야말로 이제 블랙 만데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지난 주말에 발표된 미국의 5월 CPI 물가 충격과 바로 내일부터 시작되는 FOMC에서 예상보다 큰 폭의 긴축 우려가 커졌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채권 수익률이 한때 역전되는 등 경기 침체 공포까지 겹치면서 지금 악재란 악재는 다 겹친 모습입니다. 내일 FOMC를 앞두고 굉장히 큰 폭으로 증시가 조정을 받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 폭락세 이제 거의 기록적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다우 지수가 지금 종가 기준으로 800포인트 이상 폭락을 했습니다. 800포인트라는 숫자도 굉장히 큰 수준인데요. 다우 지수는 지금 3거래일 동안 연속으로 500포인트 이상 폭락을 했습니다. 다우가 지금 3거래일 연속 500포인트 이상 하락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3일만 해도 지금 1,500포인트 이상이 밀렸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S&P 500 지수 같은 경우도 오늘 굉장히 기록적인 낙폭을 보였는데요. 지금 S&P 500 지수는 오늘 3,700대까지 밀리면서 52주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한 수준에서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통상 주가가 지금 52주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하면 약세장에 진입을 했다고 하는데요. S&P 500은 오늘 기준으로 약세장에 공식적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S&P 500이 고점 대비 20% 이상 급락한 경우가 이제 앞서서 있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장중에 잠깐 그렇게 하락을 하고 종가 기준으로는 만회를 했었는데 오늘은 종가 기준으로도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을 하면서 약세장에 공식 진입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가 지금 이렇게 약세장에 진입을 한 것은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 저점 이후 처음 있는 일이고요. 주가 레벨 자체도 작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네, 오늘 나스닥 지수 폭락세도 정말 굉장히 컸는데요. 나스닥 지수가 정말 무섭게 떨어졌습니다. 장중에 나스닥 지수가 4.98% 폭락을 했는데요. 5% 가까이 추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나스닥 지수는 1800선을 간신히 지키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레벨은 2020년 11월 이후 최저이고요. 나스닥 지수 역시 52주 최저점을 경신을 했습니다. 네,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장은 여러 악재가 겹쳐서 굉장히 좀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둔화가 된 장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미 지난주 토요일 날 발표된 미국의 물가가 월가 예상을 이제 훨씬 상회를 하면서 굉장히 좋지 않은 수준을 나타냈었고요. 이제 주말이 지나고 오늘 금융시장에서 이것을 본격적으로 반영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내일 FOMC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FOMC를 앞두고 어떤 시장의 포지션 움직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 와중에 지금 채권 시장이 기록적인 이런 채권 가격 하락을 보이면서 여러 우려 악재가 모두 겹친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물가 충격과 이 연준의 자이언트 금리 인상 스텝 우려 그리고 경기 침체 공포까지 더해진 이런 트리플 악재가 증시에 한 번에 반영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시장을 특히 크게 이제 투자 심리를 저해한 요인이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 우려감입니다. 내일 이제 FOMC가 시작이 되고 수요일 날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금융시장은 이번 6월 FOMC에서 금리가 50bp, 즉 이제 50bp도 그간 시장에서는 빅스텝이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요. 50bp 인상할 가능성을 96% 이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6월에는 50bp를 반영을 다 해놓은 상태였는데요. 지금 이제
물가가 발표된 이후로 상황이 이제 급격하게 변하는 이런 변수가 좀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준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물가 지표가 굉장히 높게 전년 동기 대비 8.6% 상승한 것으로 나왔고요. 사실 이제 이렇게 물가가 아직 고점을 찍지 않았다. 그리고 5월에도 이제 상당히 더 악화가 되었다는 것은 좀 금융시장에 반영이 되지 않았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런 보도를 내놨는데요. 연준이 이제 내일 있는 FOMC에서 75bp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 월저널이 이 기사에서 어떤 연준 소식통이라든지 이런 걸 인용해서 보도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금융시장에 나와 있었던 이런 일각의 자이언트 스텝 전망을 인용을 하면서 보도를 하기는 했는데요. 월저널에서까지 이런 뭐 75bp 인상이 가능하다는 헤드라인이 나오자 금융시장이 더욱 공포 심리에 뒷걸음을 친 것 같습니다. 통상 이제 이런 기사를 올리려면 이제 조금 어떤 기자가 확신이 있어야지 올렸을 텐데요. 이제 소식통을 인용을 하지 않은 만큼 정확한 사정은 모르지만 어쨌든 월저널에 이런 기사가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금융시장 심리를 급격하게 둔화시켰습니다. 지금 월가에서는 그 지난주에 CPI 지표를 확인하고 나서 바클레이즈와 제프리스를 포함한 상당수 이제 핸드풀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상당수 월가 IB들이 지금 내일 있는 FOMC에서 75bp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고 지금 전망치를 수정을 한 상황입니다.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 오늘 또 이 투자자 서한을 발표를 하면서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연준은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응을 하는 그 연준의 어떤 존재 목표를 이제 증명을 하기 위해, 즉 연준의 어떤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더 공격적인 액션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 연준이 FOMC를 이제 하루 앞으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FOMC 일주일 전부터는 이제 연준 인사들이 발언을 하지 않습니다. 블랙아웃 기간인데요. 이 블랙아웃 기간에 이제 75bp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전혀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뜨거운 물가의 수준은 75bp 금리 인상을 가능하게 하는 정도다. 그만큼 물가가 심각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CME 시카고 페드워치 지표에 따르면 내일 있는 FOMC에서 어쨌든 중론은 50bp를 금리 인상한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점치는 이제 금리 선물 시장 참가자들이 70% 이상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75bp 인상 가능성을 점치는 참가자들도 30% 가까이 됩니다. 사실 일주일 전만 해도 75bp 금리 인상을 점친 참가자들이 전체의 3.1%였습니다. 지금 10배 가까이 폭등을 한 수준이고요. 이런 이슈를 지금 반영을 하면서 굉장히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월가 관계자분들 만나서 한번 여쭤봤는데요. 75bp 인상 가능성이 지금 얼마나 되는 거냐, 월가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로 이것을 예측하고 있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사실상 이제 지난주까지는 50bp 금리 인상을 한다는 게 거의 기정사실이었지만 지금 월가의 주요 IB 하우스들에서도 지금 5월 CPI를 확인을 하고 분위기가 상당히 달라졌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5월 CPI가 그만큼 뜨겁고 연준이 어떤 커뮤니케이션 오류를 범하는 것을 감수할 정도로 굉장히 뜨거운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시장의 심리를 급격하게 짓누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번 FOMC에서 75bp 금리 인상을 실제로 단행하지 않고 50bp 금리 인상을 단행한다고 하더라도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다가오는 6월, 7월 그리고 9월 회의에서 얼만큼 더 긴축적인 스탠스를 보일지가 이제 핵심인데요. 파월 의장이 이제 매파적인 스탠스를 보일 경우 투심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경기 침체 공포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모건 스탠리 최고 경영자가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50%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제 고먼 CEO가 오늘 모건 스탠리가 주최한 금융 컨퍼런스에 참석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에 빠지는 것이 분명히 가능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50대 50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기존에 모건 스탠리 같은
같은 경우 미국이 경기 침체를 겪을 가능성을 30% 정도로 봤었습니다. 그 가능성이 이제 50%로 높아진 거고요. 하지만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도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해도 그것이 이제 굉장히 극심하거나 긴 침체는 아닐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오늘 장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시장의 호재가 전무하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오늘 장 같은 경우 이제 밸류에이션, 그간의 주식시장이 가지고 있던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의문과 채권 금리 상승, 그리고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합쳐져서 호재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아까 이제 댓글 중에서 이제 S&P 500 3,700선을 보게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일부 기술적 분석가들은 S&P 500이 3,400선까지 직행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6월에 이제 주식시장이 다소 이제 침체를 겪을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BTIG의 기술적 분석가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6월에 침체 가능성, 즉 준순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6월에 이제 거래도 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많이 휴가를 가고 그러면은 트레이딩 볼륨이 크게 줄어들곤 합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S&P 500 지수가 이런 악재 속에 3,400까지 직행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CPI 발표를 하고 5월과 분위기가 조금 이제 안 좋아지면서 많은 IB들이 지금 자사 전망치를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전의 자료보다는 계속해서 고점을 기록하고 있는 물가를 반영을 해서 주식 전망을 지금 하향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의 주식 수석 전략가가 이제 주말 동안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서한을 보냈습니다. 데이비드 코스틴인데요. 오늘 이제 주말간에 이렇게 투자자들에게 서한을 보내면서 다소 좀 비관적인 견해를 전했습니다. 지금 올해 들어서 뉴욕 증시가 기록적인 매도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식 밸류에이션이 높다라고 진단을 했는데요. 지금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지금 현재 주식 밸류에이션이 아직 우울한 수준에는 근접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월가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컨센서스 전망치가 너무 높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만약에 이제 경기 침체가 발생할 경우 S&P 500 지수의 적정 레벨이 3,150선이라고 봤습니다.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이제 자사가 전망하는 EPS, 기업 S&P 500 기업들의 EPS가 $200 수준인데요. 여기에다가 자사 전망치인 PE, 주가 수익 배율을 14배로 봤습니다. 이것을 이제 환산해서 집계를 하면 S&P 500 지수가 3,150선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고 굉장히 좀 비관적인 전망을 냈습니다. 지금 월가의 가장 대표적인 약세론자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또 투자자들에게 서한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증시는 아직 증시에 있는 리스크 프리미엄이 아직 이 성장 둔화 리스크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에 이제 미국 증시의 핵심이 되는 것은 어떤 기업들의 마진 압박과 이 소비자의 수요 둔화를 들었는데요. 이제 인플레가 기록적으로 되면 결국 소비자들이 소비를 줄이게 되고요. 이것이 수요 둔화로 연결돼서 기업의 어떤 실적에 악영향을 미치는 이런 좀 악순환을 우려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뉴욕 증시의 가장 큰 리스크 팩터라고 했고요. 이제 거래를 할 만한 어떤 좀 트레이더블 로우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하단 지지선을 이제 3,400선으로 보고 있다라는 견해를 전했습니다. 네, 오늘 채권과 외환시장도 일제히 주식시장과 함께 유동을 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채권 외환시장 모두 조금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우선 오늘 채권시장 같은 경우 지금 2년물 국채금리와 10년물 미국 국채금리가 모두 거의 20bp 가까이 폭등을 하는 굉장히 어려운 장이 펼쳐졌습니다. 지금 통상 미국의 통화정책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트렌치가 2년물 국채입니다. 오늘 미국의 2년물 국채금리가 전장 대비 18bp 이상 오르면서 3.25%까지 올랐는데요. 이건 지금 2007년 12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10년물도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특히 오후장 들어서 올랐는데요. 전장 대비 20bp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지금 3.35%대로 올랐습니다. 이건 지금 2011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또 장중에는 지금 2년물 국채금리가 10년물 국채금리를 상회하는 이런 수익률 스프레드 역전 현상이 발생이 되었는데요. 이제 보통 이제 원래 10년물이 더 트렌치가 길기 때문에 이자가 더 높아야 합니다. 금리가 더 높아야 하는데요. 2년물이 이것보다 10년물보다 더 높은 수준을 기록을 했다라는 이런 이례적인 수익률 왜곡 현상이 일어난 것인데요. 이런 수익률 왜곡 현상이 일어나면 이 금리 역전은 경기 침체의 신호로 해석이 됩니다. 지금 약 2년과 10년물 국채금리가 역전이 된 것이 지난 4월 이후 처음이고요. 채권 시장이 지금 굉장히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한층 악화가 되었습니다. 오늘 외환시장도 요동을 쳤는데요. 지금 달러화가 보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요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반영한 달러 인덱스가 지금 105.2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지금 고공행진을 한 수준입니다. 지금 달러엔 환율이 전일 아시아장에서부터 135엔을 기록하는 이런 지금 기염을 토하고 있는데요. 지금 달러엔 환율이 135달러대까지 올랐던 것이 지금 1998년 10월 이후 처음입니다. 1998년 10월 이후 지금 최고치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요. 지금 135엔대를 치고 일본 당국이 외환시장에 개입을 하면서 조금 소폭 하락해서 134엔대로 내리긴 했지만요. 지금 상당히 좀 외환시장도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채권과 외환시장도 같이 출렁이면서 이른바 이제 거의 퍼펙트 스톰이 보이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채권과 외환시장은 어떤 면에서는 주식시장의 선행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채권 금리가 큰 폭으로 움직였다는 것은 주식시장에 또 추가적인 어떤 하방 압력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를 증폭시키는 요인입니다. 네, 오늘 가상화폐 시장도 굉장히 좀 암울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개장 전부터 비트코인이 거의 15% 이상 급락을 했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24,000달러 아래로 떨어지면서 2020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추락을 했습니다. 지금 외신의 분석에 따르면 전 세계 가상화폐 시가총액이 지금 1조 달러 아래로 떨어진 상태인데요. 이 정도 수준으로 전 세계 가상화폐 시가총액이 떨어진 것은 1년 5개월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S&P 500을 구성하고 있는 전 섹터가 하락을 했습니다. 광범위한 슬로프가 펼쳐지면서 모든 업종이 굉장히 큰 폭의 낙폭을 보였습니다. 이제 뭐 빅테크라든지 혹은 또 경기 민감주, 경기 방어주, 막론하고 모두 다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다우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 중에서는 지금 보잉이 8%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세일즈포스와 다우 역시 각각 6%, 3% 이상 하락을 했고요. 또 빅테크도 전체적으로 굉장히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이제 그 빅테크 일제히 하락을 했는데요. 아마존이 5% 이상 하락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4% 이상 하락했고 알파벳과 애플도 3% 안팎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넷플릭스와 엔비디아 지금 7% 이상 하락한 흐름을 보였고요. 테슬라 역시 7%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좀 종목 이슈 중에 테슬라 관련 뉴스가 있었는데요. 지금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정규직의 10%를 감원하겠다는 뜻을 임원진에게 전달을 했다라는 뉴스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임원이 실제로 해고되는 일이 오늘 이제 처음으로 발생을 했는데요. 지금 테슬라의 싱가포르 컨트리 매니저라고 하는데 지금 이 싱가포르를 이끌고 있는 임원이 지금 테슬라로부터 해고를 당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신의 직함이 이제 없어졌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링크드인에 글을 올렸는데요. 이제 테슬라가 지금 이미 이제 초석을 깐 인원 감축과 관련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테슬라 같은 경우는 RBC에서 투자 등급을 상향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테슬라에 대해서 투자 등급을 이제 시장 수익률 상향, 즉 매수에 해당하는 요건으로 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제 7% 이상 하락을 했고요. 또 이제 테슬라가 지난주 장마감 이후에 주식을 다시 또 3대1로 분할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테슬라의 주가는 이제 힘을 얻지 못하고 고꾸라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 빅테크의
아마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알파벳, 엔비디아, 메타의 주가가 모두 4% 이상 하락을 한 날입니다. 애플도 이제 3.8% 이상 가량 떨어지면서 지금 이렇게 빅테크들이 모두 4% 안팎의 하락을 기록한 것 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제 아까 댓글 중에 캐피출레이션, 즉 항복의 신호가 온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역시 빅테크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매력적인 이제 매수 타이밍으로 보는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월가 일각에서는 지금 캐피출레이션 신호가 왔을 수도 있다라는 라고 주장을 하는 전문가들도 있는 반면에요. 아직까지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공포 지수라든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하락을 점치는 전문가들이 조금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아직 이 캐피출레이션의 신호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네, 오늘 또 이제 조금 특징적인 종목으로 코인베이스가 있습니다. 오늘 가상화폐 시장이 굉장히 출렁이고 비트코인이 폭락을 하고 또 이제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인출이 일시적으로 좀 안 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금 코인베이스의 주가가 장주 20% 안팎으로 급락을 했었는데요. 마감 무렵에는 11.4%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제 지금 기록적인 뉴욕 증시 매도 속에 시총이 지금 빅테크 시총이 얼마나 날아갔냐라는 이런 기사가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지금 마켓워치 분석에 따르면 S&P 500의 상위 탑10 회사의 지금 시총이 지난 4거래일 동안 1조 달러 이상 지금 없어진 증발해버린 수준이라고 합니다. 지금 한국 돈으로 지금 현재 환율 하면은 뭐 1200조 원 이상이 날아간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이제 많은 시총이 날아간 종목 중에 지금 애플 같은 경우 지난 4거래일 동안만 2,429억 달러의 시총이 증발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2천억 달러가 넘는 시총이 없어졌고요. 또 애플과 구글 또한 지금 네, 애플이 아니라 구글 또한 지금 1천억 달러 이상의 시총이 증발을 한 상태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646억 달러의 시총이 사라졌다고 하고요. 지난 4일 동안 이외에 버크셔 해서웨이라든지 메타 플랫폼스 그리고 존슨앤존슨 등도 상당한 시가총액이 지금 증발이 된 수준입니다. 역대급의 어떤 하락장을 지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지금 뉴욕 증시에서는 굉장히 기록적인 매도세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